안녕하세요, 커이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이제 부산에 내려온 김에 정말 와보고 싶었던 곳에 왔는데요. 아마 이제 워낙 유명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늘은 부산의 에어리 커피로 이렇게 영상 촬영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커피 토크고요. 오늘은 세계 5위까지 하셨던 임정환 바리스타님께서 에스프레소 추출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모시고 싶었는데 드디어 모시게 영광입니다. 됐는데 한번 그래도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도 한국 바리스타 챔피언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5등을 한 임정환 바리스타입니다. 현재는 지금 부산에서 에어리 커피를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낙 에스프레소를 정말 맛있게 잘 내리시다 보니까 이러한 노하우와 경험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한번 영상 콘텐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에스프레소 추출 루틴이 어떻게 혹시 되실까요? 일단 저는 에스프레소 추출하기 전에 커피가 어떤 건지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가공 방식, 그 다음에 로스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맞는 분쇄도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분쇄도를 설정을 하고 가급적이면 많은 것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가급적이면 많은 것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레시피대로 추출을 해보고요. 기본 레시피대로 추출을 한 다음에 그쪽에서 테이스팅을 하고 어떤 것이 좀 과하거나 부족한지를 판단한 다음에 다시 추출 레시피를 잡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머신을 알고는 있지만 네. 사실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사용하시는 머신도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이 머신은 이제 한국에 있는 비다스테크라는 회사에서 만든 모아이라는 머신이고요. 언더카운터형 머신인데 저희가 이 머신을 선택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되게 다양하게 추출 변수를 좀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나중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친구는 유속이 컨트롤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내려오는 그 물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나 아니면 다크 로스팅된 커피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두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럼 약간 원두 특징별로 어떻게 좀 다르게 보시고 계시나요? 사실 되게 크게 구별하는 거는 일단 얘가 다크 로스팅 되어 있는지 아니면 라이트 로스팅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걸 좀 많이 구별하려고 해요. 네. 다크 로스팅 된 커피는 조금 더 진하고 강한 바디감이랑 그 다음에 좀 초콜릿티한 느낌이 되게 좋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제 비터가 많이 올라오면은 사실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굵은 분쇄도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미가 더 중요하고 좀 다양한 그 플레이버들을 입안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하나의 관점에만 딱 포커스가 맞춰져서 1대2 추출 비율로만 뽑는 게 아니라 좀 1대2에서 1대4까지도 뽑아보면서 되게 다양하게 변수를 좀 조절하는 게 저희 루틴인 것 같아요. 아까는 또 유량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러면 약간 라이트랑 다크 같은 경우 유량에서는 어떤 차이가 보통 있을까요? 보통의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에는 7에서 뭐 한 10ml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4에서 4.5ml 정도의 유량을 쓰고 있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다크로스팅된 커피를 한 7에서 8ml 정도 되는 유량으로 뽑으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원하는 추출 시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분쇄도가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의도하지 않았던 쓴맛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리스크가 많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유속을 낮춰주게 되면은 압력 프로파일링 자체가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굵은 분쇄도에서도 제가 원하는 추출 시간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었던 비터는 조금 낮아지는데 그래도 다크로스팅이 가지고 있는 바디감이나 아니면 초콜릿티한 그런 느낌들을 더 잘 표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저는 살짝 그냥 잠깐 짧은 생각으로 드는 질문인데 네. 유량을 대신 그렇게 약간 천천히 비교적 하게 됐을 때는 접촉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는 단점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건 맞아요. 어떻게 좀 해결이 될까요? 사실 그래서 분쇄도를 조금 더 굵게 가지고 가는 편이에요. 분쇄도를 굵게 가지고 가면서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너무 한 번에 많이 녹아져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저희가 지향하는 지향점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 같은 경우에도 빨리 추출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왜냐면은 애들이 아직 조직이 벌어지기 전에 보통 배출이
되거든요. 저희 커피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차 크랙이 시작이 되면 배출이 돼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네. 이런 커피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냐면은 똑같은 세팅 값에서는 뭐 10초에서 15초면 다 나와버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속만 조금 낮춰줘도 원하는 추출 시간까지 도달시킬 수 있고 원하는 추출 시간까지 도달이 되면은 사실 더 많은 성분들을 라이트 로스팅에서는 끌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들으면서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 콘텐츠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모든 걸 다 여쭤보고 싶지만 영상 안에서는 또 네. 시간이라는 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번 산미 있는 원두를 또 워낙 잘 다루시니까 네. 산미 있는 원두는 오늘 어떻게 좀 추출을 하시는지 네. 한번 영상에서 다뤄보고 싶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원두가 꽤 여러 가지 있는데 가능하면은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오, 그걸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네. 그래도 오늘 사용할 원두랑 방향 어떻게 할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오늘 사용할 커피는 제가 올해 3월 달에 파나마를 갔다 왔습니다. 파나마를 갔다 오면서 직접 이제 테이스팅을 하고 구매해온 커피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애정이 많이 가서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 커피는 이제 파나마 보케테 지역의 가장 유명한 농장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라마스투스라는 가문이 운영하고 있는 농장이 있어요. 네. 그 농장에서도 엘리다도 있지만 엘리다 말고 다른 농장이 하나 더 있는데 엘브로라는 농장이에요. 엘브로에는 이제 1600에서 1800m 사이의 고도에 있는 게이샤고요. 얘는 이제 ASD라는 가공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네. 얘가 어네어로빅 슬로우 드라잉의 약자인데 5일 동안 무산소 상태로 발효를 하고 30일 동안 그늘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그 게이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플로럴한 캐릭터들보다는 훨씬 더 프루티하고 약간 라즈베리나 초콜릿 같은 뉘앙스가 훨씬 더 많이 있는 커피인데 사실 이게 에스프레소로 추출했었을 때 가장 좀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냐면은 잘못 추출하면은 네. 되게 자극적으로 나오고 제대로 추출하면은 약간 카카오 수프를 먹는 듯한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커피를 이제 오늘 추출하는데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이제 에스프레소를 네. 내려주셨는데 내리신 추출 레시피랑 그 나름의 이유를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얘는 이제 18g을 도징해서 총 52g의 에스프레소를 20초 정도에 추출을 했고요. 물 온도는 지금 92도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사실 상대적으로 추출 비율이 많다고 느끼실 텐데 저희가 추출을 생각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에스프레소를 마시기 어려우면 안 된다라는 주의가 에어리에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왜 에스프레소를 마시기 어려울까를 생각해보면은 사실 대부분 농도에 대한 문제 때문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가 농도까지 강해지게 되면은 사실 강한 산도감이랑 찌르는 듯한 느낌을 같이 수반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농도를 낮춰주면서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분들, 특히 단맛을 더 많이 끌어내줬었을 때 훨씬 더 마시기 편한 에스프레소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출 비율을 기존에 뭐 한 1:2에서 1:2.5보다 1:3에 가까운 추출 비율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1:3이 넘는 비율로 이제 양을 충분히 해서 마시기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에스프레소를 지향하신다고 맞아요. 보시겠네요. 약간 대회랑은 좀 다르겠지만 매장에서는 이제 사실 대회는 아니잖아요. 맛있는 커피를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커피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대회에서는 반대로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될까요? 대회는 그것보다는 내분의 심사위원을 되게 긴장된 상태에서도 이 커피가 명확하게 어떤 향미가 나온다는 것을 딱딱딱딱 찝어서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4명의 심사위원은 굉장히 센서리적으로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농도감을 가지고 있는 에스프레소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딱 내려서 마셨을 때 이거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으려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허들이 낮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확실히 에스프레소를 잘 하시는 분들은 특히 매장에서 하는 에스프레소는 약간 더 그런 강도를 최대한 낮추는 거에 집중들을 많이 하시는 되게 네, 요즘은 좀 그런 게 트렌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에스프레소를 못 내린 이유는 농도감이 짚어서 했지만 아니었더라고요. 그건 제가 한번 마셔봐도. 네, 얘가 근데 네. 지금 사실 제가 아침에 세팅 잡을 때랑 저녁에 세팅 잡을 때 좀 다르거든요. 네. 저녁에 좀 피로감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아침보다는 조금 더 비터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제가 내리는 것도 잘 마시기 때문에. 되게 약간 좀 마시기 편한 농도를 추구를 하고, 저희가 추구하는 게 레드와인보다는 살짝 농도감이 좀 짙으면서 또 일반적인 에스프레소보다는 농도감이 살짝 낮은. 근데 진짜로 이게 에스프레소 얘기 안 하고 주셨으면 약간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농도감이 보통 제가 생각하는 에스프레소 같은 농도보다는 네. 훨씬 편안한 농도라서. 맞죠. 말씀 주셨던 라즈베리랑 라즈베리 초콜릿 그 제품이 있잖아요. 네. 약간 유럽 쪽 초콜릿 제품인가 그랬는데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거 같이 만나는 초콜릿 약간 그 맞아요. 맛이 되게 잘 나타나서, 근데 농도도 편한데 그렇다고 산미가 말씀하신 찌르는 네. 산미가 전혀 없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컵 안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는 에스프레소 빈이랑 필터 빈을 구분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로스팅을 무조건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테이스팅 밸런스를 맞추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되게 인상적인 거는 사실 비율이 이렇게 높아져 버리게 됐을 때 또 올 수 있는 나름의 단점이라면, 농도감이 연해지는 걸 넘어서 약간 워터리해지거나 네. 어떻게 보면 강도가 너무 약해져서 캐릭터를 잘 못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맞아요. 캐릭터는 다 보유하고 있으면서 부담스럽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게 에스프레소라고 생각하고 마시는 느낌이 진짜 아니에요. 적어도 오래 마신 에스프레소 중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상당히 맛있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따 이거 양대리 꼭 마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진짜 맛있게 마셨는데, 아까 레시피 설명 중에 붉기도 라이트 로스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얇게 가져가신다고 하셨죠? 라이트 로스팅 조금 더 얇게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은 커피가 가지고 있는 뭐 이제 가스나 이런 것들이 좀 적다 보니까 물이랑 닿았을 때 물이 그냥 바로 통과해 버리거든요. 물이 바로 통과해 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을 조금 더 홀딩을 해주려면은, 조금 더 추출을 더 잘 해주려면은 분쇄도가 얇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유속을 좀 손댄 거고요. 유속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시간에 안정적인 추출 비율로 추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 잠깐 멈췄을 때도 얘기했지만 오래 마신 에스프레소 중에서도 정말 손꼽히게 맛있는데, 사실 이런 커피가 향이 조금만 잘못 치면은 산미나 이런 게 자극적으로 가면서 약간 잡아먹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가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이런 커피를 좀 고농도로 만약에 뽑게 되면은 향이 엄청 많이 뭉쳐 있거나 아니면은 산미도 너무 자극적이게 돼서 사실 엄청 비싼 커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만큼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 팀이 얘기할 때는 이제 스트레칭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입안에서 조금 더 잘 풀릴 수 있도록 이 커피가 더 잘 추출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추출 레시피를 설계하고 있고, 그 레시피의 설계 단계에서 가장 많이 손을 댄 게 커피의 농도적인 부분이에요.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1대2 비율로 너무 국한지어서 추출하지 말고 성분이 많으니까 1대3 정도까지 가지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추출을 해보면은 훨씬 더 맛있는 에스프레소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내렸을 때 저는 산미가 너무 튀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사무실 가서 달라진 제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에스프레소 또 이렇게 추출하시다 보면은 매장에 따라서는 뭐 아메리카노나 라떼 같은 경우는 레시피가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네. 혹시 에어리 커피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필터 커피랑 에스프레소 빈의 로스팅도 다르게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추출도 똑같이 합니다. 가급적이면 똑같이 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일단 저만 커피를 내리는 게 아니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만 커피를 내리는 게 아닌데, 내리는 사람마다 그리고 내리는 순간마다 커피의 경험이 달라질 수 있으면은 사실 저는 그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것 때문에 레시피를 고정을 해놨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에스프레소를 좀 스트레칭을 해준 상태잖아요. 네. 스트레칭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에스프레소가 맛있으면은 저는
다른 메뉴도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모든 기본이 네, 맛있으면. 기본이 되는 게 얘가 중심이 되고 얘한테 얼만큼의 우유를 넣었을 때 더 맛있을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 아닐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얘기하셨을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생각 같은데 저는 사실 그 접근을 못 했었거든요.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맞춘다는 느낌보다 우유를 정해놓고 에스프레소를 맞추는 느낌으로 저는 항상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우유나 물량을 맞아요. 이걸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레시피로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회를 계속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유 양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1대 3이 될 수도 있고 1대 5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커피마다 네. 그리고 레시피마다 그 우유 양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량도 그렇고. 딱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였는데 네. 진짜 이 반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발생의 전환이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커피 토크는 이렇게 에스프레소 추출 루틴과 특히 그 중에서도 산미 있는 커피를 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촬영하면서 너무 좋았던 게 진짜 사실 지나가면서 인사 잠깐 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사실 오늘 이제 정식으로는 처음 뵙는 자리인데 맞아요. 정말 준비를 너무 잘 해주시기도 하고 많이 공부하신 느낌이 정말 많이 나서 콘텐츠 촬영하면서도 정말 편했던 것 같습니다. 저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 진짜 에스프레소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좋은 시간 가졌고 부산에 오시면은 에어리 커피 오셨을 때 좀 핵심으로 생각하는 게 이런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경험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낮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매장 왔을 때도 진짜 이 매장의 디테일에 정말 많이 신경 쓴 느낌이 나고 커피 같은 경우도 아마 오셔서 보시면은 이 리스트들 자체도 진짜 정말 신중하게 신경 쓰신 게 보이는 그런 매장이기 때문에 부산에 갔는데 당연히 모모스도 가고 베르크도 가고 그렇겠지만 뭔가 그래도 더 나도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진짜 맛있는 커피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저는 에어리 커피로 꼭 오셔서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레시피를 통일한 이유가 뭐다? 임정환 바리스타님이 안 계셔도 누가 내려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까 계시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안 계시더라도 오시면은 정말 맛있는 경험할 수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 에어리 커피에 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웬만하면은 매장에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서 혹시 저를 찾거나 제가 커피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름이고 휴가철이 다가오는 만큼 부산에 내려오신다면은 꼭 한번 에어리 커피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열면서 임정환 바리스타님 어딨나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저희 정말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고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비 커피 뉴